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언제든 자유로울 줄 알았던 국가 간 이동, 또 사람 간 이동, 갑작스럽게 막혀서 참 힘들었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기획하는 마이스 산업인데요. 오늘은 국내 최대 마이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코엑스의 이동기 대표이사 사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엑스 하면 거의 뭐 삼척동자도 알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 소개와 함께 코엑스도 간단히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코엑스 대표 맡고 있는 이동기입니다. 네. 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한 29년 동안 근무를 했고 올 3월부터 코엑스 대표이사 이제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엑스는 한 36년 된 기업이고 많은 이제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문 전시장이고 국내 최초의 이제 복합 쇼핑몰인 코엑스를 건설을 했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엑스는 뭐 국내에선 당연히 가장 규모로서도 그렇고 뭐 행사 내용적 측면에서도 가장 크고 또 양적 질적으로 가장 앞서가 있는 전시 공간이다, 전시 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뭐 많이 뭐 확대된다 그럴까요? 그런 계획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코엑스가 이제 좋은 서울의 네. 강남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사실 규모 면에서는 국내 코엑스보다 더 큰 전시장들이 생겼습니다. 아, 국내에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일산에 네. 있는 이제 킨텍스가 코엑스보다 크고 부산에 있는 백스코라는 전시장도 규모 면에서는 코엑스보다 더 큰 전시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엑스가 규모 면에서는 좀 작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동대로 개발이라든지 호재들을 갖고 있어서 퀄리티 면에서 조금 더 발전하려고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장 규모로서는 그렇고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국제회의나 네. 전시회나 네. 이런 규모 횟수는 어떤가요? 다른 당연히 그 전시장들에 비해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코엑스가 네. 가장 많은 이제 국제 회의들을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하던 모토쇼라든지 이런 이제 큰 기계 전시회라든지 이런 전시회들은 킨텍스에서 많이 열리고 저희가 아셈 정상회의라고 2000년에 개최했던 회의나 G20 네. 해관보 정상회의 같은 또 최근에는 이제 세계 산림총회 같은 큰 국제 행사들은 주변의 편의시설이나 로케이션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코엑스에서 가장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세계 산림총회가 상당히 큰 규모로 열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코로나 이후에 이처럼 이렇게 큰 국제 행사는 처음이었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열린 가장 큰 국제 행사가 세계 산림총회였고요. 네. 외국에서 한 2,000명 이상이 직접 한국에 오셨고 또 온라인으로도 전체 네. 참가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큰 행사예요. 코엑스는 뭐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또 뭐 아쿠아리움도 있어서 이제 뭐 어린아이들도 찾고 하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뭐 네.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러니까 더 이렇게 확대될 예정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옛날 이제 코엑스 하면 꼭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예. 코엑스에 말씀하신 이제 아쿠아리움이나 그 처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인 메가박스가 생겼을 때 영화를 보러 많이 오기도 했고 아쿠아리움에 오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인 명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그런 복합 쇼핑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영등포, 여의도, 뭐 하남, 예를 들면 고양 같은데 그런 복합 쇼핑몰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산이 됐죠.
그래서 저희 이제 코엑스나 무역센터 입장에서도 이런 조금 그 쇼핑몰 또 전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금 이제 스터디와 검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부분은 이제 영동대로 지하에 GTX가 생기고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교통 요지로서 이제 개발이 되고 길 건너편에 이제 현대차 본사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코엑스가 이제 제공하는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변신을 지금 네. 많이 또 고민을 하고 네,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시장을 운영하는 그 회사를 코엑스라고도 하지만 네. 그 무역센터를 통칭해서 뭐 코엑스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한국국제무역센터다. 뭐 이게 정확한 맞습니다. 거죠? 이제 한국무역센터라고 하고 예. 영어로는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 도시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들이 있는데 예.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제 무역센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서울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한국무역협회에서 쭉 근무하시다가 네. 이제 올해 3월에 지금 네, 코엑스 그렇습니다. 네. 대표이사 사장이 되신 거고 네, 네. 어깨가 이제 무거우신데 마침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네.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전시산업이 또 마이스 산업이 다시 활짝 피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마이스 산업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네. 이 마이스 산업일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경을 넘어서 이제 외국에서 전시에 참가하는 기업이나 회의 참가자들이 들어오지를 못했고 또 국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전시회라든지 회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전시장은 어느 다른 시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네. 뭐 예를 들면 마트보다도 방역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했고 또 전시장들은 대부분 층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보다도 이제 안전한 시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 조금 이제 다시 이 코로나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 이제 마이스 업계에서는 이 전시회는 좀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자체가 빨리 없어져야죠. 예. 네, 네. 그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도 행사지만 아마 이제 코엑스가 주도적으로 그 개최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 그러니까 네. 베트남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그 전시회들이 지금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이제 동남아에서 네. 1년에 한 7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7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 전기 전력 전시회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의 전력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이제 관련 기업들하고 가서 전시회를 좀 했고요. 저희가 이제 6월 달에는 한국 우수 상품하고 베이비 관련된 상품들을 네. 가지고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해외 가서 전시회를 할 때는 주로 한국 기업들만 같이 이제 가서 전시회를 하거든요. 이제 전시회를 하다 보면 그 나라의 현지 기업들이 이제 전시에 참가하게 되고 네. 나중에 가서는 호주나 대만 같은 제3국 기업들이 한국 전시 주최자가 만든 전시회에 마케팅을 위해서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마케팅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예. 무역협회와 이 코엑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그러니까 전시회들이 뭐 지속해서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해 가면 좋은데 뭐 최근에 아마 이런 그 국제 바이러스 박테리아 산업 박람회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지금 뭐 열렸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런 좋은 전시회들이 계속 열리면 좋은데 그 뭐 이제 그 일각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컨트롤 타워가 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던데 뭐 그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뭐 박테리아 전시회는 저도 개막 행사에 예. 예, 참가를 했었고, 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 개막 행사에 많이 오셨었습니다. 이제 전시회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데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전시회가 코로나 초기에 한 2년 전에 열렸으면 훨씬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좋지 않았겠냐 이런 이제 조금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이 전시회 관련해서 이제 아마 컨트롤 타워 말씀을 하시는 게 보통 이게 전시회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관광 산업 측면에서 하나 볼 수가 있고, 네. 우리 기업들의 이제 제품 홍보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이런 그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가 오래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네, 또 뛰고 있죠. 노력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의 런던 박람회라든지 파리 박람회라든지 이런 이제 전시회들은 자국의 이제 상품을 많이 해외 홍보할 목적으로 이제 전시장을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도시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컨벤션 센터를 짓고 그 다른 주나 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네. 행사에 참석하고 돈을 쓰게 만드는 이제 관광 목적에서 컨벤션 센터를 지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마이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법률이나 소관 부채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초융합, 초연결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산업이든지 이게 한 개 부처, 소관 부처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산업을 봐도 그렇고, 모빌리티를 봐도 그렇고, 에너지를 봐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푸드 같은 그런 산업을 봐도 모든 부처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이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산업을 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디지털 그 대전환 시대가 이제 되면서 네. 전시회도 오프라인뿐 아니라 이제 온라인 디지털 쪽도 같이 강화하는 게 당연히 뭐 큰 이제 미션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뭐 흘러가고 또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시를 제대로 못하면서 예. 이 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예를 들면 이제 바이어들하고 좀 상담을 하고 뭐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종의 이제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과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어떤 이제 바이어를 화상으로나마 네. 제품을 소개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이제 거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존 거래선들하고는 통하는데 신규 거래선 발굴에는 사실 얼굴 한번 안 보고 제품을 실물을 안 보고 이게 온라인 상으로만 해서 계약이 되고 수출이 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CES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전시를 했는데 많은 사실은 한계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게 전시회라는 게 정보 전달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바이어의 현장 경험 이게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회라는 게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한계냐면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한 4일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 중에 다른 시간들을 하고는 이제 고객하고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서울에서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참가할 수 있지만 지방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이 참가가 안 되는 또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온라인이고, 뭐 또 하나는 이제 세대적으로는 요즘 MZ 세대들은 실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네트워킹 하는데 또 익숙한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이런 이제 온오프 하이브리드 형식의 오프라인 전시회를 하면서 여기 못 오는 사람들은 해외 바이어들하고는 화상에서 이제 상담도 좀 하고, 그럼 꼭 예를 들면 내가 이 시간에는 전시회를 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 전시회를 좀 볼 수 없느냐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전시회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이 다양한 형태의 고민이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미국의 CES 네.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마이스가 이제 뭐 크게 보상관광국 들어가고 뭐 컨벤션도 네, 네, 들어가고 네. 하지만 국제회의하고 이제 전시회가 네, 이제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음. 뭐 대표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아셈 정상 회의나 네. 뭐 그런 행사들을 코엑스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런 그러니까 큰 국제 회의 그리고 또 CES 같은 큰 전시회,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위상이라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의 위상과 또 앞으로 또 그 나아갈 방향이라 그럴까요? 네. 어떤가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마이스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왜 CES나 MWC 같은 큰 네. 전시회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사실 듣거든요. 그동안 이제 전시장 인프라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산업 육성에는 그동안 좀 소홀했던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그 가능성은 이제 무궁무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시장 인프라들이 계속 확충이 좀 되고 있고, 네. 또 우리 최근에 이제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든지 뭐 이제 이런 K 한류를 그렇죠. 보면 기획력이나 콘텐츠가 사실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전시장 인프라라든지 이런 이제 기획력과 콘텐츠를 가지면 꼭 우리가 CES를 한국으로 유치하고 MWC를 유치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의 기획력과 콘텐츠로 네.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이제 해외 전시회를 7개 하신다고 네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그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마이스 산업이 이제 코엑스를 필두로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네, 그렇죠. 네. 이런 그 베트남 빈증 네, 컨벤션 그렇습니다. 센터, 네. 그리고 또 어디 또 어느 곳인가요? 이게 그 직접 이렇게 전시장을 그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그 실태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빈증 전시장에 코엑스 직원이 이제 3명이 가서 전시장 운영 노하우도 이제 알려주고, 매뉴얼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이벤트들을 유치하는 일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엑스는 아니지만 또 킨텍스 같은 전시장에서는 인도에 직접 이제 전시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년 말이면 이제 완공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전시장을 짓기도 하고 운영도 하고 또 개최도 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뭐 전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외 우리 뭐 기업들이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네. 지역들, 또 더 개척을 해야 되는 지역들에서 그렇게 직접 네. 전시장을 운영하고 네.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네.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 네. 저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순남 부회장님도 예, 여기 여기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아마 예. 이 전지산업협회랑 같이 이 배터리 전시회를 유럽에 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같이 이제 고민을 협의 하고 중입니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게 잘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킨텍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전시산업진흥회장도 같이 네, 맡고 그렇습니다. 계시는데,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숙제, 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기업들이 적자도 많이 보고 직원도 좀 많이 줄이고 많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이제 회복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일이 되겠고요. 전시기업들이요? 예, 전시기업들도 그렇고 뭐 국제 회의 하는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우리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더 많은 기업들이 그 마케팅 투자를 하고 참가를 하고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네. 온 오프라인 융합 전시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기술을 전시회에 이제 도입하는, 국제회의 도입하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 마이스 산업도 사실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ESG를 위해서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전시나 이벤트 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기획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세일즈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인력들이 조금 이제 이 마이스 산업에 더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 저희가 양성도 이제 중요하군요. 인력 양성도 네.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엑스 사장으로서뿐 아니라 그렇죠. 전시산업진흥회장으로서도 그런 또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우리 뭐 이사장님께서는 전시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전환, 네. 탄소 중립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적용한 이제 비즈니스에 좀 네. 비즈니스 좀 만들어 나가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네. 인력 양성 계획은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이제 인력 양성은 주로 이제 학교에서 하지만 네. 저희 이제 코엑스 일단 직원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이제 계속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교육도 네. 하고 있고, 또 코엑스에 와서 이제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단기 계약직이나 파견 형태로 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좀 교육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네. 그 직원들이 코엑스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스 업계에 진출했을 때 더 이제 애정을 갖고 또 잘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뭐 인재사관학교 역할도 좀 코엑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책임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코엑스가 그동안 이제 이 전시장, 코엑스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느냐. 예.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시장 운영을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코엑스 안에서 이제 조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리는 그런 검토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코엑스가 직접 주최하고 이제 기획 운영하는 전시회들을 경쟁력을 조금 더 키워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발전이나 산업 혁신을 위해서 또 기업들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시회로 이제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지만 K 한류와 함께 우리 전시산업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더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슈 앰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